처음부터 다시 정리 좀 하면 극한 1단원 FA는 뭐예요? A 순간의 값이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함수값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니라 A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fx라는 식에다가 이상한 기호를 붙여서 x를 A에 가깝게 당긴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극한값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나오는 것을.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게 종류가 일단 두 가지가 되셔야 되는 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니? 수렴이라는 용어였고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발산이라는 용어였어요. 수렴은 뭐였니? 말 그대로 무슨 극한을 풀었더니 얼마라고 값이 나오면 수렴한다 라고 표현해. 어디에 가까워지면 어떤 값이 나오면. 발산은 뭐니? 어디에 가까워진다 라고 풀었더니 엄청 커지거나 혹은 엄청 작아져서 흔히 얘기하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경우에 우리 뭐 한다고 얘기해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문제는 수렴에 대해서 봤었죠. 왜냐하면 발산은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수렴에 대한 얘기를 풀었어요. 그래서 막 수렴하는 걸 찾으려고 하면 리미트 값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또 중요시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왔었어요. 이게 수렴을 하려면 결국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라고 보시면 네, 이런 용어 두 가지를 다시 배우죠.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걸 불러요. 이게 극한값이라는 게 어디에 가까워지는 건데 X축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큰 데에서 가까워지는 버전이 있고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버전이 있었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A일 때 있다고, 그림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가까워질 때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A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네, 우극한이라고 부른 거고요. 어느 쪽?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어.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좌극한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 돼. 지금 그림처럼 만나야지 극한값이 있는 거고 극한값이 있어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일단 제일 기본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 fx 그림을 보고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유추하는 걸 했었고요. 아니면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좌우를 확인해 가면서 이게 결국 뭐에 가까워지는지 그림 해석하는 걸 했었어. 이게 맨 처음 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뭘 했냐라고 하면은 네, 극한을 진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 계산에는 유형, 이거 굳이 저는 나누는 걸 선호하진 않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면 네 가지의 형태가 있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부터 쓰면 처음에 0분의 0꼴이에요. 네, 뭐 음꼴이라고 써있는 건 하여튼 0분의 0꼴 형태예요. 뭐 리미트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대입해봤더니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되는 꼴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형태가 두 가지였죠. 뭐 다항식이 나오는 형태가 있겠고 루트, 무리수가 나오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풀이 방법은 뭐였니? 다항식이 나오는 건 뭘 이용해서 풀었고요.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고요. 루트가 나오는 곳은 뭐를 통해서? 유리화를 해서 풀었어요. 이걸 한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식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식정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뭘 하려고 뭐가 중요해서? 약분이 중요해서 하는 거야. 약분. 그렇죠? 약분하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앞에. 그럼 약분을 왜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미트를 진짜 넣어보시면 0분의 0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인지가 안 나오는 거야. 0분의 0이니까 얼마인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약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가능해져?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그냥 넣어도 상관없는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우리가 약분을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이 0분의 0꼴이 제일 처음 나오는 형태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했던 두 번째 형태가 뭐였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어요. 이 친구도 원리는 뭐야? 항상 원리가 중요했던 건데 뭐에? 분모의 제일 큰 걸로 나누기를 하는 게 원리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오면 원리는 뭐였어요? 분모 x제곱 제일 큰 거 얘로 다 뭐하는 거야? 식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위에도 나누고 남으니까 이렇게 못 나누니까 이렇게.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무한대로 간다는 건 값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야. 엄청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산을 같이 못해요. 유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니? 유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무한대로 어디다가 분모에 까는 게 여러분 제일 그나마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분모로 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답이 뭐 나오는 거야? 다 0 되니까 2분의 3 이런 식으로 원리가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 뭐라고 해서 풀어요? 제일 큰, 제일 앞에 있는 최고차항에 뭘 비교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답을 썼었죠. 어차피 뒷부분 다 날라갈 거니까 2분의 3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게 0분의 0 다음에 나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1번만큼 중요한 게 물론 1번이 훨씬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역시나 1번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중요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겠죠. 세 번째가 뭐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형태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도 무한대 빼기 얘도 무한대 이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쨌든 얘도 결국 생긴 게 뭐야? 루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 그럼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아까처럼 뭐 해야겠다? 네, 유리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유리화. 그러니까 뭐 따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도 루트가 보이니까 유리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고. 마지막 형태가 좀 더 이상한데 네,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시면 얘도 뭐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x에 뭐 이런 것들 진짜 넣어보면 얘는 무한대고 얘는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0 되겠죠. 이런 형태인 거야. 이렇게 형태라고 외우지 말고 우리가 계속 문제를 봐서 알지만 극한을 찾으려면 이런 이상한 것들은 결국 다 꼴을 어떻게 만들어? 분수 형태로 만들어 푸는 거야. 분수 형태. 선생님 3번 아니잖아. 아니지. 이 3번도 결국은 유리화를 하면은 분모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분수 형태를 만들어서 비교해서 푼다고. 그러니까 얘도 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 무한대분의 0 이런 게 아니라 분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분수가 있는데요? 근데 완벽하지 않잖아. 즉 얘를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뭐 해야겠다는 생각. 이 친구는 통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처음 스타트로. 통분을 해야 완벽한 뭐분의 뭐꼴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 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가 계산 문제로 아마 시험에 나올 거고요. 당연히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단원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 개념 가지고 그림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런 계산 문제를 푸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런 게 1단원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었을 때 뭐가 그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2단원은 연속이라는 단원이었어요. 연속이 뭐예요? 연결된 거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정의는 확인하고 갑시다. 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 순간의 값이 있어야 돼. 그걸 함수값이 정의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의 값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무슨 값이 또 있어야 되는 거냐면 거기에 가까워지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돼.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네, 그 순간의 값이나 어디에서 가까워져 오는 이 값이나 서로 어떻게 값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말이 되면 연속, 말이 안 되면 불연속이다. 이런 걸 찾는 게 2단원이었어요. 근데 2단원 실제로 얘가 정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라고 했으면 이게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우린 좌우함이라고 놓고 풀었어요. 왜? 2번에 있는 아까 1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극한값이 있으려면 수렴하려면 뭐가?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이 서로 일단 뭐 해야 돼? 같은 값이어야 돼. 그래야 2번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함 써있는 이 함수 값이 1번의 조건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3번에 의하면 좌우가 만나서 생긴 이 값이나 함수 값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지 연속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그 순간 세 개가 뭐 하면 만나면 뭐 한다? 연속이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이 단어는 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만 얘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요런 게 있고 2단원 연속 끝부분에 가시면 뭔가 짜질구리한 게 몇 개가 나와요. 짜질구리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어요.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여러분 미분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네, 미분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짜질한 거를 두 개를 더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단원이 다르긴 하지만 얘네 세 개는 어쨌든 세트로 같이 정리해서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럼 사이값 정리부터 정리 좀 해보면 사이값 정리가 뭐였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 조건이 A에서 B 사이에 뭐여야 돼요? 끊긴 게 있으면 안 돼요. 똑같아요. 롤의 정리도 그리고 누구도 네 평균값 정리도 다 끊긴 게 있으면 안 됐었어. 매끄러워야 돼. 매끄러운 건 어쨌든 연결돼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아직 미분을 배우기 전이야. 얘는 미분 얘기가 아예 없는 거야.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얘네가 뭐여야 되는 거야? 이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야. 사이값 정리에는 얘가 없어. 이 조건이.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뭐니? 이따가 하겠지만 매끄럽게 연결돼야 돼요. 그럼 사이값 정리에서 매끄럽지 않아도 돼요? 네. 얘는 뾰족하게 연결돼 있어도 상관없는 게 사이값 정리야.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이 뭐니? 아이 집중 좀 해줘. 그 다음에 뭐니? 네. Y값이 달라야 돼요. Y값이 달라야 돼. 그게 뭐니? 그림으로 하면 니들이 이해가 빠르죠. A일 때가 있고 B일 때가 있는데 이게 Y값이 서로 뭐해서 달라서 높이차가 생기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있는 어떤 선을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어요. 그럼 이걸 왜 배웠어요? 이렇게는 쓸 일이 거의 없고 우리는 이 양 끝에 있는 값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인 경우를 봤었죠. 이렇게 음양이 서로 반대이면 그림을 연결해서 그렸을 때 무슨 축? X축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생길 거다?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어요. 뭐 문제의 개념, 유형 뭐 이런 거 푸는 거는 좀 까먹더라도 크게 이게 뭐였는지는 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요런 게 사이값 정리였어요. 뚫고 갈 때 근이 생긴다. 부호가 서로 반대여서. 그 다음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뭐였냐라고 하면 네, 롤의 정리는 연속이고 매끄럽게 연결돼야 돼. 왜?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을 쓰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매끄럽게 연결되는데 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예요? Y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시면 높이가 똑같은 어떤 두 점이 있는 건데 이 점을 매끄럽게 연결을 했을 때 무조건 뭐가 생길 거다? 평평해지는 순간이 생길 거다. 즉 미분했을 때 0 되는 순간이 생길 거다. 이게 롤의 정리였어요. 네, 뜨문뜨문이라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평균값 정리는 높이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A랑 B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Y값을 지나가는 어떤 함수가 이러고 있으면 그냥 A랑 B를 무작정으로 연결한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생길 거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즉 어떤 순간의 미분 계수랑 는 0이 아니라 뭐랑 뒤에 앞에 이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아지는 순간이 생긴다. 요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래서 얘는 2단원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은 그냥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딴 것도 있지만 얘만.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으로 갔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첫 과정은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빠르게 해봅시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미분 처음 배울 때 중학교로 돌아가서 기울기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기울기. 하지만 얘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명칭을 바꾼다. 이름을 바꾼다. 뭐라고요? 아까도 했듯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점 A랑 어떤 점 X라고 해서 두 점 사이에 높이 차가 있을 때 기울어진 요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평균 변화율이겠고 구하는 식은 뭐였니? 뒤에 빼기 앞에 Y값도 뒤에 빼기 앞에 이게 기울기 구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극한을 배우면서 요걸 좀 변형시키죠. 그렇죠? 어떻게 변형시켜요? 식은 똑같은 기울기, 평균 변화율 식을 쓰는데 뒤에 있었던 점 X를 어디로? 앞에 있는 A로 땡기는 거야. 그러면 A에서 X까지 평균적인 변화가 아니라 A 순간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이 친구 이름이 갑자기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무슨 변화율로? 순간 변화율로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그치? 그래서 얘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고 이걸 간단한 기호로 F'A라고 썼었죠. 그치? 그러면서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근데 이 미분계수라는 게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3단원에서는 꼴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거거든. 뭐가 중요했던 거니? X 빼기 A,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꼴을 맞추는 게 중요했었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나올 건데 니들이 식변형을 통해서 꼴을 맞추는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이 순간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죠. 뭐였니? A랑 X 사이의 이 거리를 H라고 바꿔서 치환해서 어떤 식을 하나 만들 거죠. 그래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였니? X가 A로 가면 결국 거리 H는 0에 가까워지겠죠. 뒤에 앞으로 땡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X 빼기 A, 뒤에서 앞에를 뺀다는 건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 보통 그렇게 쓰기 때문에 H를 바뀔 거고. 위에 있던 fx는 뭐야? 뒤에 있는 x라는 건 앞에 a에서 h만큼 더 간 거니까 얘를 a 더하기 h라고 바꿨었고 이렇게. 이거 역시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었어요.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위에 거보다. 얘를 더 많이 봤던 기억이 있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여기서 중요한 건 AA 출발점을 잘 맞춰주시고요. 거리 h 이거 맞추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잘 기억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운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어서 단어는 미분이지만 계속 극한 연습을 했었어요. 극한 연습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워요? 이런 걸 배우죠. 이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미분계수가 아니라 도함수죠.
그래서 계속 강조했어요. 얘랑 이 친구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미분계수는 뭐예요? 어떤 값이에요. 값. 어떤 얼마. 이런 값. 순간 변화 얼마. 도함수는 뭐니? 그 값들을 모아서 함수처럼 만들어 놓은 어떤 식이에요. 식. 그렇죠? 그래서 둘이 헷갈리면 안 되고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무슨 법? 미분법이라는 계산 방법을 새로 배우죠. 이걸 배움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극한의 계산을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제 진짜 미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얘기가 이제 3단원 얘기였고요. 요것만 잘 이제 어쨌든 극한 문제 푸는 게 중요했고요. 4단원에 가시면 자, 우리가 F'A라는 게 A에서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해석을 하다가 이게 그림적으로 보면은 뭐였어요? A에서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힌트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나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단원이었는데 4단원이 어떤 함수가 있고요. 접선이라 하면 여기서 이 점에서의 이런 게 접선인데 이게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게 왜 세 가지가 생기냐라고 얘기를 일단 하면은 접선이든 직선이든 어떤 방정식을 찾으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니? 기울기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지나는 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접선이라고 돼 있지만 지나는 점이라 하면 뭘 푸는 거였고요. 만나는 점,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고 얘를 t라고 하면 y값은 원래 함수도 지나니까 원래 함수 fx에 대입한 t, ft라는 걸 갖다 썼고요. 기울기는 t에서 이 x가 t일 때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봤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왜 유형이 세 가지였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네. 지나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지나는 점을 알려줘. 그래서 뭘 찾아? 기울기를 찾아서 마무리.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뭘 알려줘? 기울기를 먼저 알려줘. F'이 먼저 알려줘서 이 t값이 얼마인지, 점이 얼마인지를 알려준 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식을 세우는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단원이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거다. 그리고 이거 뒤에 뭐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데 그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집에 갈게요. 네, 여러분 5단원에 와서는 이제 뭘 배워요?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배우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3차 함수를 완벽하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이 개형을 배우다 보면 모양이 뭐가 그림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걸 지금처럼 뭐라고 표현해?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고요. 또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 꼭대기를 뭐라고 부르고 극대, 그 다음에 밑에를 극소라고 부르는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증가는 뭐예요?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져. 이게 정확한 개념이야. 개념은 x가 커졌는데 오히려 y값은 뭐해? 작아져. 얘가 정확한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판단할 때는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는 모양일 테니까 증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감소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치? 근데 이것도 솔직히 문제 풀 땐 좀 잘못됐지. 잘못됐다기보다는 증가 감소가 이게 맞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요? 증가라고 나오면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면 작거나 같다. 같다를 붙여 풀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꼭대기에 있는 점도 그 앞에 있는 점에 비하면 위로 올라갔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까지도 증가에 들어가는 거라고. 꼭대기에 있는 순간까지도 증가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는 붙여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는 붙여서 이렇게 되시는 거겠고. 극대극소는 뭐예요? fx의 어떤 일분 값이 이 순간의 값보다 다 밑에 있어야 돼. 즉 a일 때 값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이런 게 극대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극소는 함수에 있는 모든 값들이 그 순간의 값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얘가 제일 밑에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겠죠. 그쵸? 근데 우린 이것도 결국 뭘 이용해서 풀어요? 미분계수가 0이다를 이용해서 풀죠. 왜? 평평해질 때니까 그 순간은. 그쵸?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요걸 이용해서 이제 풀었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니? 네, 극대극소는 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모양이 뾰족하게 생겼어. 선생님 얘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얘 뭐예요? 극대 맞아요. 다른 거보다 위에 있잖아. 그쵸? 미분하고는 상관이 는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원래 개념은. 그러니까 뾰족한 것도 극대극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미분했는데 0 평평해졌어. 아 그럼 너 극대 아니면 극소겠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올라가다가 멈추고요. 또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올라가는 형태가 있다고요. 그럼 얘는 이 순간에 평평해지지만 극대극소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푸는 거.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3차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배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였어? 왜 그런 거였어? 네, 3차를 미분한 2차 도함수 때문에 저렇게 생기는 거였어. 2차 함수도 x축을 그리고 그리면 버전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우리가 도함수를 해석할 수 있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도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도함수에선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증가라고. 밑에 있으면 감소, 원래 함수가 내려간다. 증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누구? 얘네, 는 0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중요했던 거야. 얘는 뭐예요? 원래 그림을 따지면 증가, 올라가다가 0, 평평해졌다가 감소, 내려가는 극대가 되시는 거겠고. 얘는 반대죠. 내려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는 극소가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얘는 증가하다가 또 증가한다는 개념이 되시는 거니까 이 친구가 는 0 된다는 건 나도 알아. 미분계수가 0인 건 알지만 올라가다가 멈췄어. 내려가지 않잖아. 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낑긴 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라고요.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 도함수에서. 얘는 뭐예요? 평평한 게 아예 없어. 그냥 그림 자체가 U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원래 함수는 무조건 그냥 올라가게 그리시면 된다. 요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F'X를 줄 때가 되게 또 많을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배우고 뒤에 거는 극대극소가 안 생긴다고 지금처럼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것만 갖고 거의 모든 문제를 풀 거다라고 하셔서 뭐 최대 최소도 구하고 오늘 했던 근의 개수라든가 뭐 이것저것 활용들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총 5단원, 5개의 단원을 배우신 거예요. 앞으로 3단원 남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